이준석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래과.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수중달의 연구에 과제 교육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사무실의 농업대학에서도 다래과는 편성을 안 했고, 마이스터대학도 사실은 억지로 진짜 겨우 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영농을 하시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인원이 모아져서 운영이 된다니까 이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살리셔서 좀 발전되는 계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상당히 좀 많이 오셨고요. 잘 못 보시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저도 좀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 지금 해놓으신 거 보니까. 뭔 걱정이 되셔서 여기서 하시자 그래서 일도 하시면서 우리 농장주께서 틈틈이 농장을 진짜 따로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뿌린 게 조금 완전 구축된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세요. 이게 교육을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 제가 그 다래나무에서 1m 떨겨서 지금 10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퇴비 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막상 가보시면 아마 가서 줄자를 한번 재보세요. 과연 진짜 내가 1m가 떨어져 있는지 한번 재보세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거의 나무에 붙여서 걸음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나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무는 이제 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무가 죽어버리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심어봐야 또 죽고 반복되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넉넉히 유기물도 조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똥퇴비를 주셨는데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완격까지 같이 주시고, 고구마 농사를 지시니까 고구마 줄거리도 이렇게 갖다가 펼쳐서 같이 잘 발효가 되게끔 주신 거, 이런 조합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탄질률이라 해서 잘 맞춰준다면 부수 속도가 빨라져서 실질적으로 다래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생똥만 준다면 굴러다녀요, 그냥 밭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원래 여기도 돌 이런 이런 걸로 메꾼 데라서 배수에 이제 좀 걱정도 됐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신하는 것 때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랑을 내서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보완 조치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는 아직 작더라도 지금 충분히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크면 웬만하면 죽을 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잘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에 말씀드리고 다만 굳이 내가 이제 못 먹을까봐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가까이 물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셨고, 이제 성목이 되면 어깨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또 물을 먹기 위해서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물이 떨어지는 그런 공간은 이렇게 여기까지 행복해서 충분히 하니까 굳이 가까이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뿌리는 충분히 뻗어 나가니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갈라지고 떨어져서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바짝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이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상처 다 아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이제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본인이 해주신 것도 조금 미숙적고 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차 이제 와서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하셨으니까 약간 능력가 순나무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무실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무실에서 이제 교육이 있는 경우는 제가 사무실 순나무는 정말 순나무답게 순나무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는 수영이 있습니다. 그 수영은 암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암나무도 지금 수영을 잡아가야 되고 뭐 이런 걸 공부하는 상황에서 숲나무까지 같이 가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히 숲나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현재는 암나무랑 똑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다만 암나무는 똑같이 하면 뭐가 문제예요? 숲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넓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은 상관없지만 암나무들이 커서 그 착과를 시키려 그러니까 열매가 달릴 부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다. 지금은 어차피 지금 공간이 이제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숲나무를 관리해도 암나무처럼 관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숲나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주지들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주지로 삼든지 가지들은 잘 뽑아놓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주지로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지금 주지를 빼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반대쪽은 지금 이제 분지각이 좀 안 맞죠. 안 맞긴 하는데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요 부분을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이 방향을 틀어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꽃이 필 만한 암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편하게 일단은 이걸 잘랐다 이걸 잘랐다 이건 너무 작고 네? 너무 작고 요건 요렇게 해서 1년만 쓰고요. 잘라내시고 요걸 주지로 쓰시고 이것도 1년만 쓰시고 해서 수영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 권해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일자형 수영 중에서도 양주지 그러니까 주지가 2개인 T자형 수영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무의 균형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영이고 한쪽으로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무가 관리하는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줄기에서 영양을 보내줄 때 얘는 여기서 줘서 이제 주지가 여기까지라면 이만큼을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만큼을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골고루 우리가 관리하는 게 기술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길면 길수록. 근데 얘를 2개를 나누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2개밖에 안 되겠죠. 짧겠죠.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가 짧아집니다. 양 주지가 2개일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영어로 T자 형태겠죠. T자 형태로 되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외주지 형태로 되면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될 면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어떤 수영이든 상관없고요. 또 가장 편한 거는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게 이제 순나무에서 이제 암나무라면은 이런 식으로 4방향이든 6방향이든 자유롭게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지를 이거를 이제 보통 4개면은 X자형으로 해서 배치를 한다 해서 X자형이라고도 부르고 십자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리고 이거보다 더 6개 뭐 7개 이렇게 배치할 경우는 우산쌀처럼 생겼다 해서 우산형 또는 다주지 그러니까 주지가 여러 개다라는 뜻에서 다주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해보니까 처음엔 이게 편하고 착과량도 많은 것 같지만 쭉 장시간에서 재배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T자 형식으로 해서 주지를 2개 가져가면서 결과모지를 양옆으로 이렇게 빼가니까 일단은 개념도 쉬워지고 나무의 어떤 그 균형도 잘 맞더라. 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자형 수영에 대한 교육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얘가 차지하는 어차피 전정이란 개념은 겨울 전정은요 자른 만큼 나무들은 크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월동할 때 이만큼에 대한 이제 그 상부에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겨울에 안 자르면요, 이걸 안 자르면 여기에 꽃이 핍니다. 오히려 꽃이 펴요. 오히려 못 자란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잘라내주면 그만큼 얘는 꽃을 맺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양생장, 그러니까 자라려고 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그냥 두시면요, 꽃이 맺혀서 얘가 못 커요. 그리고 잔가지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잔가지가 나와버리고 제대로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다 눈이잖아요. 눈이 이제 충신한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서, 네, 그리고 아까처럼, 예, 이렇게 자르셔서 독보제 같은 거 가을에 이렇게 나눠 드렸잖아요, 그죠? 독보제 같은 거 바르셔가지고, 예, 이런 거 특히 이런 것들 좀 바르셔서 하시면 여기서 자라 올라가겠죠. 자라 올라가는데 하나만 기르겠죠. 하나만 기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고라니가 와서 물어뜰 수도 있고, 이만큼 컸는데 바람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비로 나중에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만 잘 올려서, 예, 이제 이만큼 올린 다음에 여기서 딱 20cm에서 딱 잘라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자르면 순이 타다닥 돋아나요. 벼순이. 그럼 벼순 다 제거하고 두 개만 그냥 자연스럽게, 네, 키우시면 된다는 거죠. 나도 안 얻어줬고 다 잘 살았다 해서 박수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오전 11시입니다. 동해 입은 나무도 똑같이 음이 나와요. 그래서 다 나오니까 하나도 안 죽었다 했는데, 이제 여기 어느 정도 크다가 여기가 이제 동해를 입었으니까 여기는 잎이 이제 나오는 거는 자체 이제 줄기의 영양분으로 그만큼 크고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까매지면서 안 커. 이러면 왜 안 커지니까 만져보니까 다 동해를 입었어. 그래서 이거를 겹을 붙이려고 그래서 이걸 안 끊어내고 이렇게 내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해를 입어도 안 입은 나무하고 잘 커요. 잘라놔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죠. 잘 커요. 뿌리만 있으면은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걸 안 끊어냈는데, 이게 저기 회장님 댁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 키워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젖먹일 경우에는 이게 실생명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젖을 붙여야 되는데, 삽먹이면 그냥 키우면 잘 컸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이 나오는 놈은 내비두고 이것도 아예 안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파서 이렇게 다시 심은 겁니다. 이건 다시 심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걸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안 끊어내고 이제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안 끊는데 확실한 건 꼽혀봐야. 이게 전목이요, 산목이면은 저 이제 나중에 꼽혀봐야지만. 제일 확실한 건 꼽혀. 제가 그렇게 딱 분리해서 심었어. 막 썩지 않고 이렇게. 이거 버리신다고? 아니요. 한봉이는 그래 주고 동해에 입었던 나무를 표시하느라고 자르 놓으면 모르니까. 요것도 그래 놔두면 이제 꽃이 피니까 제가 이제 그랬죠. 이제 주지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측지들은 이제 바짝 그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여기서 안 나올 확률이 큰데, 여기서 새로 받으셔야 돼. 뭐 잘 자르셨네. 아마 이거는 못 치신 것 같고. 말 아주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하셨는데, 잘 잘라 놓으셨어요. 지금 이 안테나 보지가 이거 필요해요. 기술이 발달해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의 이제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쪽으로 더 당겨가면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열매가 달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걸 열매를 길기 위해서 여기서 제대로 안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자르실 거였는데 이제 한번 볼라 했던 거겠죠. 요거는 주지로 해서 저기 당겨갈 거니까, 그죠? 더 당겨갈 거니까 요게 맞춰서 이만큼 해서 마무리 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거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짜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짜. 사람 마음이 그래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열매가 맺히면 그만큼 여기에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영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내가 3년 차에 열매를 달았어. 되게 빨리 착과시키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욕심이 오히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것도 좀 약하게 큰 거예요. 올해는 이제 이 걸음가를 받아서 잘 클 것 같은데 지금도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그 순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한쪽이 그쪽으로 갔다면은 그죠? 이쪽으로 갔다면 요거는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끊어내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이렇게 놔두면 봄에 새순이 나와서 새순이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요런 데서 나오면 여기에 새순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봄에 바람이 셉니다. 그러면 5월달에 바람이 세서 이게 이렇게 탁 꺾여요. 그래서 이게 부러져 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기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안쪽에 여기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잡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받았는데 이러니까 여기가 너무 잘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안쪽에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경화가 돼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여기까지 탔으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기르시면 되는데 분명히 이거 똑같은 상황이 될 거죠. 분명히 이거 순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겠죠. 그럼 이걸 남겨놓고 기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람에 이렇게 딱 꺾여질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꺾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또 순이 예비순들이 나와 있겠죠. 이 순이 커가지고 얘를 결국은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주지가 여기서부터 새로 형성되긴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새로운 주지를 만드는 시기면 이렇게 여기서 새로 받으셔서 여기서부터 가지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이만큼 남겨놨을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더 빨리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나무 옆에다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유박, 특히 유박이 제일 문제예요. 나무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박입니다. 이 유박을 여기다 폭 쏟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포대 탭이 나오죠. 가축분 탭이 나오잖아요, 봄에. 그걸 이제 여기다 폭 쏟아 놓으시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지 말아야 될 곳에다가만 사실은 우리가 탭이든 비료든 주셨고, 또 이 못 크는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NK든 복합비료든 이렇게 주시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달에는 어떻게 해요? 달에는 뿌리가 뻗어가지를 못해요. 안 뻗어나갈 그런 의지가 없죠. 여기서만 뿌리가 이제 맴돌거나 잔뿌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동해의 원인은 다 사람이 만든 거지 절대 얘 스스로가 독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묘목을 기르는 상황을 보면은 묘목을 기르면 묘목은 그늘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그늘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더 씌워주거나 한 건 없어요. 근데 묘목이 동해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포트묘나 이런 것도 관리소로 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묘목이 실적으로 노지에 만든 묘목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포장해 와서는 왜 죽냐? 이 과잉이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 심은 거 보세요. 지금 다
그 뭐 이렇게 복토 50cm, 1m 사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시면 훨씬 더 발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박은 그럼 유박은 나눠주는데 뭐 친환경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건 어쩌느냐. 지금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겨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유박을 조금씩 지금 빌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주듯이 여기다가만 유박을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빌어주는 양만큼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박들은 그렇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건 언제냐? 열매가 달리는 해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는 해부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건강하게 키우시는 게 이제 달에 이제 더 좋더라는 거죠. 어때요? 보조다가 아니 그냥 나오잖아 공짜로. 유박이요? 아니 그냥 복합 비료. 아니에요. 보조 사이드 보조 100평에 한 푼씩 나오는 거 있어. 그냥 주는 거. 그건 농협에서 100% 보조를 해주는 거. 농협 100%가 아니고 30%. 아니 아니 저 비닐 하우스 하는데 꼭 그거 직장에서 같은 대동이 되잖아요. 나무는 이렇게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그 전에 왜 나무가 죽었을까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짧게 지금은 되고 있는데 2017년, 27년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전정은 다 마무리 지셔야 되고요. 유인 얘기할게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유인을 하다 보면 뚝뚝 부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하지 마세요. 유인하지 마시고 물이 어느 정도 오르면 2월 말까지 이제 유인하시면 되고 3월 초까지도 하셔도 되니까 그때 하면 훨씬 더 쉬워요. 뭐 물이 올라서 야들야들하니 그따구 한꺼번에 확 잡아 빼지 마시고 살짝 구부려가지고 하면요 웬만한 각도에서는 다 유인이 되니까 그때 유인을 하시고 그때 오히려 부러뜨리면 안 좋으니까 살살 해서 하시면 그때가 유인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으시죠? 회장님. 오늘 점심은 여기 초정 초탄 거기에 이제 마련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맛있게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혹시 명부에 이거 그때는 기재 안 출입을 하시는 주는데 분이면 지금 지금 인원수가 안 고용비를 맞아서 주지 말고. 그러는데 이거 꼭 좀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우리가 지금 연구에 가입된 정회원 농가수로 60농가가 돼 있고요. 회원은 74명의 회원이 등재돼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족농으로 부부가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부부 회원은 한 분은 정회원이고 한 분은 이제 준회원이 되는데 그래서 다 저 자원가에 우리 회원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등재되지 않은 이제 배우자 되는 회원들께서 같이 이제 이렇게 동참하시면 반드시 우리 총무님한테 얘기를 해서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회장님, 올해 공모를 나가든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 뭐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의원님 말씀이 뜨끔하지 않으셨나 보죠. 20헥타, 200헥타를 더 늘린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 원주에서 대상 농가들이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올해 5헥타를 지금 예산 거의 4억 3,4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이 아니고 총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5헥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싹 해준다 해도 지금 4헥타가 안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불가한 데도 좀 보이고
어쨌든 지금 신청이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주변에서 발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 추가 신청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신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상담소에서 신경 못 써줄 가능성이 커요. 본소로 오셔서 직접 신청서를 저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게 작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들어와. 없이 사업비를 맞추려면 전체 그냥 자원 조성 새로 만드는 분들에 대해서 위해서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난 정말 안거가 필요하다. 내 공장은 진짜 뭐